네, 안녕하세요, 신성민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런치에서 옷 잘 입는 마케터 신성민으로 활동하고 있는 3년차 마케터 신성민입니다. 현재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에서 콘텐츠 마케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블로그와 SNS를 시작으로 좀 마케팅에 입문하게 되었고, 콘텐츠 마케팅이 저의 시작점이자 강점이지만, 데이터 분석과 여러 경험을 기반으로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형 마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는 말씀 주셨는데,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프롭테크 기업에서 콘텐츠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커머스 기업에서 거의 올라운드 마케터처럼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콘텐츠 마케터 포지션으로 입사해서 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제 강점이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콘텐츠 쪽에서 가장 큰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조금 어렵고 전환이 쉽게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마케터로서 저에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프롭테크에서 컨텐츠 마케터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어떤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나요? 주로 이제 저희 서비스에 이제 등록하는 매물에 대한 그런 홍보를 좀 잘 해주는 컨텐츠를 좀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좀, 정보성 컨텐츠를 좀 제공해주는 식으로 제공을 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해보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관련 컨텐츠들이 여러 소셜 미디어에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저희는 지금 블로그와 SNS를 좀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부동산 정보 관련된 이제 소식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공이 실용음악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음악과 마케터는 처음 보는데, 네. 실용음악과 전공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마케터가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음악이 좋고 특히 어릴 때는 누가 뭐 잘한다고 하면 그게 동기가 돼서 꿈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노래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좀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저는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집안 환경도 아니었고 준비도 미흡하기도 했었고 좀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점차 꿈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아지고 점차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인생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군대라는 곳이었고 거기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나름 깊게 생각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하고 책도 읽어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컸고 그렇게 다양하게 도전해보다가 우연한 계기로 블로그와 SNS 채널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에 흥미를 좀 느끼면서 그렇게 마케팅을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운영하셨던 SNS 채널은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좀 옷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패션 블로그와 좀 남자들을 위한 패션 채널을 개인적으로 그냥 운영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취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래도 한 1000명, 2000명 정도 팔로워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 취미로 블로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2000명을 모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걸 네. 바탕으로 마케터로 처음에 입문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SNS 채널을 운영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SNS 채널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팔로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팔로워가 있어야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널 컨셉과 그에 맞는 컨텐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사람들이 내 계정을 팔로우할 만한 명분을 주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게 저만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재미가 있거나 또는 유익한 정보를 주거나 뭐 이런 컨텐츠들을 기획을 하는 게 이제 저만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제 예쁘거나 뭐 잘생긴 연예인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굳이 나의 채널 그리고 또는 뭐 우리 브랜드의 채널을 팔로우할 명분을 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콘텐츠와 채널 방향성을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획하는 것이 저만의 좀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팔로우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만드셨던 여러 컨텐츠나 뭐 소셜 미디어 글들 중에 좀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이전에 제가 회사에서 한번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캠핑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핑 브랜드면 어떤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 싶어서 생각을 해본 게 캠퍼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캠핑지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발행해보자 해서 좀 캠핑지를 막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캠퍼들한테 좀 많은 반응을 얻고 팔로워가 좀 급속도로 좀 늘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이 실용음악과인데 마케터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비전공자가 마케터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비전공자가 마케터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적인 마케팅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마케터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글쓰기든 영상이든 이미지든 다 좋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좀 콘텐츠로 녹여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설득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좀 엄청난 마케터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이나 숙박 산업 분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마케팅 전공했던 사람이랑 그리고 여행과 숙박에 관심도 많고 또 경험도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좀 관심이 갈 것 같냐고 생각해보면 저는 후자의 경우가 더 관심이 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비전공자가 마케터로 좀 취업할 수 있는 좀 무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SNS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을까요? 뭔가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컨텐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순수한 재미로 그냥 올렸다면 나중에는 이제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좀 내 블로그나 SNS 채널을 많이 봐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거에 좀 관심이 많지? 어떤 거를 좀 많이 검색하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스스로 좀 마케터로서의 좀 역량을 좀 키워갔던 것 같아요. 패션 채널 운영하실 때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만드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을에 입기 좋은 옷 모음 뭐 이런 거 같은 컨텐츠가 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뭐 옷별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조금 보여지는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흰 와이셔츠로 입을 수 있는 이쁜 옷 모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입었던 이쁜 사진들을 좀 허락을 받아서 수급을 받아서 그거를 저가 좀 큐레이션 형식으로 가공을 해서 좀 콘텐츠화 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패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아요. 네, 컨텐츠 마케터로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커머스 기업에서 근무했을 때였는데 이게 새롭게 론칭하는 캠핑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기업에서는 SNS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시범적으로 이 브랜드 SNS 채널을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그때 당시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었고 팔로워 0명에서부터 거의 10,000명까지 한 4, 5개월 정도 육성했었던 프로젝트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애착이 갔던 프로젝트 같습니다. 혹시 그 SNS 채널은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고 좀 어떻게 만 명까지 모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핑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콘텐츠를 좀 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뭐 큐레이션 형식으로도 진행을 했고 뭔가 제품 홍보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콘텐츠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벤트도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터즈도 운영도 하면서 조금 팔로워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좀 운영을 했던 그리고 캠핑에 대한 정보를 좀 소개해주는 콘텐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사진이 이쁜 캠핑지에 대한 콘텐츠가 가장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공교롭게도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프로젝트도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젝트거든요. 팔로워를 10,000명 가까이 모았고 그 이상의 단계로 좀 넘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더 마케팅을 더 디벨롭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당시 회사 대표님께서 우리는 지금 브랜딩보다는 판매 전환에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애정을 갖고 키운 채널이지만 이후로 더 발전하지 못했던 게 저에게는 좀 너무 큰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던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는데 면접을 보셨을 것 같아요. 마케터 네.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왔으며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면접 질문들은, 보통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을 진행했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 팀과 좀 소통하고 그런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또 실패했던 사례와 그것을 통해 배운 것,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면접에서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했던 것 중에는 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그 답변은, 제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이전에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쇼호스트와 좀 그런 조율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쇼호스트와는 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 측의 좀 입장도 있을 거고, 쇼호스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미흡하거나 방송 사고가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생기거나 좀 실수가 생기다 보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좀 펑크가 나거나 좀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조금 원래대로 좀 지불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쇼호스트 입장에서는 일단 진행을 했는데 뭐 그대로 비용을 받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입장 차이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둘의 입장을 좀 조율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좀 다양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쇼호스트들과 좀 조율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좀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좀 어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케터 질문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질문은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네. 역량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전에 제가 이제 뭐, 타 팀들과 그런 좀 협업했던 것들을 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딱히 준비했던 질문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었다. 뭐, 내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을 때는, 내가 뭐, 컨텐츠 팀과 이런 기획을 해서 같이 뭐, 촬영을 잘 나가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는 타 팀과도 충분히 원활하게 협업을 잘하는 인재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직을 하시면서 경력이 짧음에도 연봉을 꽤 올려서 이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기반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 직장에서 직전 연봉도 좀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희망 연봉만큼 회사 입장에서 왜 그만큼 받아야 하는지를 자신 있게 좀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포트폴리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회사에서의 성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 마케터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인재라는 거를 어필하고 증명하면 원하는 연봉을 좀 받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연봉을 올리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제가 마케터로서 일하면서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엑기스처럼 함축되어 있거든요. 대신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 조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좀 컨셉을 잡고 나는 이런 거를 정말 잘하는 마케터다라는 거를 포트폴리오 안에 담으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컨텐츠 마케터다.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